네, 버티세요. 적응하세요. 자,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 이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파트의 일단 핵심이 뭐냐면 고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고차 방정식의 근. 자, 우리가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전에 좀 전에 몇 차 방정식 구했죠? 2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하고 조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보였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의 공식 이렇게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동적으로 이제 몸이 익어서 근의 공식까지 아마 해결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더 나아가서 2차 방정식의 근에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알고 있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런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도 알고 있냐면 편례등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공유를 한 거거든요. 따라옵니까? 또 뭐 있죠? 판별식 같은 것도 있죠. 2차 방정식과 판별식. 맞습니까? 그럼 고차 방정식에서는 내가 2차 방정식과 뭐가 달라진지를 설명을 할 건데, 보세요.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방정식 어떻게 하세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했죠. 근데 여러분들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 들어갔나요? 있을까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네이버에다가 3차 방정식 근의 공식 써보세요. 그러면 진짜 들어오는 애 있거든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의 공식 있습니다. 근데 근의 공식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가지고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교과 과정에 없어요. 고등에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핵심이 뭐냐면 고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1번, 2번 처리했어요. 고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고 있나요? 이거를 써볼까요? 알아요. 자, 세근의 합 뭐예요? 네. 그리고 두 개씩 곱하는 거 뭐예요? 좀비때예요. 세근의 합은 뭐예요? 네, 왜요? 왜요, 여러분들? 왜 재밌네요? 원리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자, 얘가 세근의 합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얘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얘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전개하는 법을 배웠죠. 쟤를 전개해버리면 얘가 a의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배운 거예요. 이제나요 여기까지? 근데 얘를 전개한 게 얘예요.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얘가 모두 항등식이에요. 그럼 얘네가 항등식이란 얘기는 이 좌변과 이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수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모여야지 여기 B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여야지 저기 B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A분의 C여야지 여기 CX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D여야지 저기 D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우리는 할 거냐면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지금 정리했거든요. 4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5차식은요? 안 들어봤겠죠? 6차식도?
안 들어갔겠죠? 그쵸? 하지만 여기까지 정리할 거예요. n차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요거 조금 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이니까 요거 조금 이해하고 외운다기보다는 저 원리를 알면 당연합니다. 원리를 알면 당연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근을요 A1부터 A2, A3, AN 근을 n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을 n개의 형태를 지는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몇 차씩 따라올 것 같아요? n차씩. 이유는 여기가 몇 개예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니까 n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a의 x에 n제곱 따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x에 n-를 따라와야 되고요. 마지막에 상수 존재하겠죠. 여기 사이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마지막에 상수만 선생님이 C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지금부터 전개해 볼 거예요. 자, 이걸 전개해서 싫어요? 전개해서 뭐만 할 거냐면은 요거랑 요거만 할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너무 더러워서 거기까지는 근거 계산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얘랑 얘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걸 전개하면 A에 전개합니다. 그러면 n차씩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에 n-를 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x, x, x를 다 뽑고 나머지 하나만 얘 뽑아야지 n-1 차이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구하죠? x제곱은 x 2개 뽑고 나머지 하나 뽑는다. x 2개 뽑고 나머지 하나 뽑는다. 여기서 그러면은 얘는 x를 다 뽑고 나머지 하나 뽑아야지 n-1 차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계세요? 그럼 여기 개수가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이놈의 개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상수 이거 맞추면 기프티콘. 마지막 상수 어떻게 될까요? 맞추면 기프티콘. 빨리 1 상수 요거 정리해서 상수 뭐예요? 이거 정리하면 상수 뭐 나와요? 이걸 다 곱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어떻게 나와 주셔요? 1부터 A부터 A까지의 곱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틀렸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몰라요. 이유는요? 네, 누구인지 모르니까. 네. 이거 지금. n이 홀수면 그래. n이 홀수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홀수에 곱한 거죠. n이 짝수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짝수에 곱하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두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가 플러스가 따라오죠? n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 이때는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n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근의 합이거든요. 모든 근의 합이 뭐가 되는데요?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여야지 여기 b가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고정인 거예요. 무슨 느낌이 있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4차 방정식의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5차 방정식의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무조건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n차식의 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은 고정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고정이라는 겁니다. 얘가 b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모든 항의 곱은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c가 오려면 얘가 a분의 c여야 되죠. n이 짝수일 때는 모든 근의 곱 n이 짝수일 때는 a분의 c가 따라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a분의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항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뭐여야지 c가 나와요? 마이너스 1분의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모든 근의 곱이 n이 홀수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분의 c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뭐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죠. 하지만 3차 방정식의 모든 항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죠. 저기가 약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부분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원리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차식이든 근의 합과 근의 곱까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다시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은 고정, 모든 근의 곱은 부호가 왔다 갔다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는 게 심화예요.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거 하나 필기해 주던지 사진을 찍던지 정리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차식의 근과 대결의 관계. 근데 보여주기 용이에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가끔 굉장히 쓸모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어디에 팁으로 쓰이냐면 676번 잠깐 가볼까요? 676번. 다음 뭐게요? 679번. 676번. 다음 뭐예요? 1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편법과 종속적인 풀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676번 빠르게 종속적인 풀이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요놈의 근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놈의 근의 곱. 그러면 고차방정식의 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인수분해 떠올리셔야 돼요. 얘들아 시험 볼 때 똑같이 떠올라야 돼. 고차방정식의 근, 즉 쌍의 인수분해.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이거 무슨 유형이에요? 보기차식이라는 유형이에요. 그럼 보기차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유형과 합차공식을 끄집어내가지고 푸는 유형이 있었어요. 치환한다 한들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합차공식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계수와 상수항을 가지고 이거는 일단 제곱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여기에서는 5x제곱을 빼야 되고요. 여기서는 x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n 탈락이고 합차공식을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서 모든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놈이 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놈의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3죠. 요놈의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3죠. 그럼 모든 근의 곱은 뭐예요?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는 우리는 2차, 3차까지밖에 모르니까. 하지만 n차식 근거 계산하면 알면 사실은 바로 답이 끝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짝수번 쭈르륵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볼 문제만 조금 빠르게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5번부터 647번까지 묶어볼까요? 645에서 647까지 선생님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인수분해 맞습니다. 고차방정식 인수분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쓸 거예요. 헉은 알파벳이라고 나왔죠. 네, 켤레근. 켤레근이기 위한 조건은 개수가 모두 실수여야 된다. 저 알파벳하가 켤레근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 될까요? 자 그러면 646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646번 어렵지 않아요. 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고차방정식의 근을 물어봤다. 그래서 근은 인수분해로 구한다. 그러면 요놈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선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겠다. 뭐 대입하면 0이에요? 1. 그래서 요거를 인수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까지 조립제법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은 요걸 하지 말고 바로 하는 걸 연습을 했으니 바로바로 끝내자. 맞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로바로 끝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최고차원 계수가 3차이기 때문에 여기 2차가 따라오는데 최고차원 계수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 2차원의 계수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2차원의 계수가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3x 마지막 상수항이 6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6은 0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면 요놈의 근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서 x는 1 또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허근이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얘가 판별식의 연도가 작아서 허근의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이놈의 두 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이 6이기 때문에 답은 이걸 제곱해서 두 배에서 떼요.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인수분해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네, 옆에 넘어갑니다. 자, 658번의 별표 3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658번. 고차방정식의 근, 인수분해 대입해서 연되는 걸 찾겠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다가 막히면 여러분들 노트 딱 펼쳐서 인수분해 파트 보면은 유형이 딱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 유형 정리. 앞단원에서 했습니다, 인수분해.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고차방정식의 근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차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밖에 없다라고 이거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보니까 1을 대입하면 0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가 x-1을 왼쪽 갖고 있다. 자, 여기 최고차항계수 x제곱 따라오고요. 이렇게 곱해서 x제곱의 개수가 와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x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상수항 예의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중근이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x-2는 0. 얘가 그냥 중근이면은 중근을 갖는 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1 일단 여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뭐를 중근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1을 중근으로 갖는다 보이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이 x-1에 x-5식이 이렇게 생기면 주어진 이 식은 1을 지금 중근으로 갖고 있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케이스는 x는 1을 중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릴까지 정리합니다. 자, 1을 중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2-2a가 0이 나와야 돼서 a는 1 이렇게 나오면 1을 중근으로 갖는 케이스가 끝났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66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문제 같아요? 네, 근의 분리 662번 문제 보면 근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의 분리 의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 663번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문제 보는 순간 아,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근의 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차 방정식이죠. 걔를 한번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근의 분리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해보세요. 막히면 지금 해주시고.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66번 해보세요. 했어요? 666번 해보세요. 인수분해 열심히 하고 있나요? 666번? 아니에요? 답 바로 냈어요? 자, 막혔다면 거기다가 486번이라고 써주세요. 486번 666번에 486번 써주세요. 혹시 간 다음에 다시 풀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주어진 놈에 대해서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요 놈의 근이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럼 얘는 여기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똑같이 fx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f? 1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들 많이 하냐면 여기가 4차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3차고 여기가 3차면 이렇게 나오면 3차 함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니까 요거 다 전개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푸시는 분들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리겠죠. F1 바로 처리가 된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감 잡으세요? 이거 전개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개끼리의 곱, 세 근의 곱을 가지고 이거 전개하면 담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풀어주면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따라옵니까? 네, 그래서 666번에 체크해서 풀이라고만 써주세요. 풀이. 이런 거는 풀이가 조금 바로바로 떠올리게끔 좀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677번, 678번 묶어주세요. 677번, 678번 묶어서 일단 별표 3개 쳐놓고요. 보기차식의 근, 유형 써주세요. 677, 678번 보기차식의 근, 유형 이런 거 써줍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677번, 678번 풀어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통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풀이가 좀 떠오르지 않으면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봤자 잘 못 풀었을 거예요. 풀었다면은 전에 한번 풀어가지고 기억이 났어야만 풀 수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일단 고차방정식의 근에 관한 문제가 맞습니다. 고차방정식의 근. 그럼 고차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거든요. 근데 주어진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보니까 얘가 지금 보기차식입니다. 자, 보기차식을 내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거나 합차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단 합차공식도 불가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못 만들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조금 개념 변경 할게요. 어떻게 생긴 보기차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보기차식의 지금 근의 형태를 선생님이 알아볼 건데 보기차식의 근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해볼게요.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주어진 얘가 이제 a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혹시 이런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기억나나요? 몇 가지 써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3가지. 4분 양수, 9분 양수, 8분식이니까 큰 거 나온다.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근이 양수란 얘기는 t가 양수란 얘기예요. 자, 그럼 t가 양수란 얘기는 x는 몇 개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 해가지고. 여기에서 x제곱이 만약 1이면 x는 뭐예요? 얼마 1. t가 만약 2면 x는 뭐예요? 얼마 루트 2. t가 3이면 x는 뭐예요? 얼마 루트 3.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t가 0이면은 x가 몇 개 나와요? 0이라는 거 중근 나와요. t가 음수라면은 이 x는 어떤 근을 갖는 거예요? 허근을 갖는 거죠. 제곱하면 음수는 허근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근의 형태에 대해서 t가 만약 양수라면 t 하나가 양수라면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려는 근은 x인 겁니다. 근데 t가 양수면 이 x가 두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t가 만약 음수라면 이 x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t가 만약 0이라면 여기가 0이야. 그럼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이 문제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주어진 얘를 내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주어진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1t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럼 이 내실근이 의미하는 건 얘는 x값이에요, t값이에요? 여기서 근이 의미하는 건 x예요, t예요? x죠. 요 식의 근이니까 x가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실근이. 자, 그러면 x가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t는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심지어 두 개가 모두 양수가 나오면 x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가 t를 1을 근으로 갖고 2를 근으로 가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x는 1마 1, 이렇게 4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시 서로 다른 두 양근 t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양근이 두 개가 나와야지 여기서 양수가 두 개가 나와서 x가 실제 4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보기차식이 하나의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까지 해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풀이가 바로 기억이 나야 된다.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유는 서로 다른 근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가지고 A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헷갈린 다음에 여기 문제까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는데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라는 얘기입니다.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나는 지금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t는 양수여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t는 음수여야 된다. 그 말은 여기에는 이놈의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된다라고 소리입니다. 따라합니까?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몇 가지 조사하면 되죠? 한 가지. 두 근의 곱만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10이 음수여서 k는 2보다 크다. 이것만 조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이에요. 이해될까요? 보기차식의 근에 대한 하나의 유형입니다. 위의 문제는 보기차식의 근에 대하여 이런 유형이에요. 위에는 요거예요. 요거. 위의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돼요. 위에 두 문제는. 하지만 아래 두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치환해줘가지고 가야 되는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677, 678이었고요. 680번에다가 486 666 써주세요. 680번에다가 486, 666 써주세요. 486, 666. 자, 유형 10 별표 3개. 문제다가 하지 마시고 유형 10번에다가 별표 3개 주세요. 유형 10번 별표 3개. 암기 써주세요. 유형 10번은 개념을 암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읽어보세요. 혹시 알고 있었던 특징인가요?
유형 10번. 개수가 반대로 흘러가면 유형식. 486666은 680번에 486666 암기해주세요. 유형 10번. 어떤 느낌이냐면 개수가 반대로 흘러가면 개수가 거꾸로 됐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개수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면 근이 역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좀 궁금한데요. 그게 685번이에요. 저거 보면서 증명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알겠나요? 선생님 먼저 해주진 않을 거거든요. 증명 따라가시고 저거는 개념 외워주시면 됩니다. 개수가 거꾸로 가면 근이 역수로 따라옵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이 685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럼 얘가 어디서 활용되냐면 688번 잠깐 볼까요? 688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저렇게 알파 베타 간말이에요. 그리고 세근이 모두 역수가 되는 것에 3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근이 모두 역수가 되면 개수를 거꾸로 쓰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사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되나요? 무슨 말인지? A는 -2, B는 -5, C는 6 이렇게 한 번에 써버릴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념 암기하시고 저 증명까지 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저 증명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형 10번에 있는 거 필기노트에다가 옮겨주시면 좋겠죠. 유형 10번에 있는 거 필기노트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아? 어지럽다. 자, 689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689번. 맞나요? 자, 플러스 다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일단 요 고차방정식의 한근이 1-루트 3i래요. 그러면 허근이 한근이네. 그럼 의심해야 될 거. 편례근. 근데 편례근이기 위해서는 개수가 실수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개수가 실수라고 나온 거예요. 그니까 나머지 한근은 1-루트 3i겠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근은 어떻게 구할까요? 나머지 한근. 지금 여기 보면 A하고 B는 안 준 건데 상수는 주고 있거든요. 그럼 상수를 줬다는 얘기는 근과 근사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근의 곱이 뭐라고 주고 있는 거죠? 8이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세근의 곱이 8이다. 그래서 요거랑 나머지 하나를 곱했을 때 얘가 지금 8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둘을 곱해버리면 얘가 4고요. 4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2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하고 B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는 세근의 합 구하시면 되고 B는 두 개씩 곱한 거라고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세요. 주어진 얘가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2가 따라오고요. 두근의 곱은 4가 따라와서 일단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세우면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나머지 한 근이 2였죠? 이렇게 생긴 애가 얘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다시 이 문제는 A하고 B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셔도 돼요. 근데 방정식을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전개하는 게 얘다라고 풀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어느 게 쉬워요?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몰라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왔다 갔다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방정식을 직접 세워서 풀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거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미리 얘기할까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선생님이 알기로 그거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대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소수령의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얘들아 그냥 내가 가르칠 테니까 써라는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소수령이 쓰면 안 돼. 근데 쓰면 가급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학교에서 못 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695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695번. 집에 가서 꿀 잡아야겠다. 옛날 강사님들은 진짜 힘들었겠다. 10시 넘어서도 계속 학원에 있어야 되니까. 그쵸? 시간은 10시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하죠. 여기는 그런 게 있나? 대치 열심히 넘어서 못하니까 학원에서 스터디 카페를 따로 차려요.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새벽에 가가지고 목걸이 하고 참된 강사님 학생들 공부시키는 유명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요거 선생님이 두 가지로 좀 풀어줄 건데 어떤 게 편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맛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일단 한 근이 이동하게 하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알다.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5니까 이런 걸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두근이 얘가 처리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뒤에 얘가 따라올 텐데 이 뒤에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AB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보세요. 주어진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주어진 4차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이걸로 직접 나눠버리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요 1, A, B, 4, 마이너스 5라는 얘를요 1, 마이너스 4, 5로 직접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눠주시면 여기 1 따라오고요. 여기 A 더하기 4 따라오고 B 마이너스 5 따라오고 4 따라오고 마이너스 5 따라와요. 그럼 여기 A 더하기 4야겠죠?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고 여기가 5A 더하기 20입니다. 자, 두 개 빼버리면은 여기가 이게 맞나? 풀이가? 이렇게 되고요. 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여기는 4A 더하기 B 더하기 11 따라와서 여기가 굉장히 별로네요.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 하니까 마이너스 16A 아닌데? 맞죠? 마이너스 4B 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기다가 이걸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너무 좁아. 그 다음에 20A 얘들한테 스탑 할게요. 몰라 스탑 할게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여기가 나오는데 나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0, 이게 0을 정리하면 문자가 A, B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두 번째 풀이는 얘가 이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 몇 차씩 따라올까요? 2차씩 따라오겠죠. 얘를 바로 구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2차식입니다. 여기 2차식이에요. 그럼 여기 2차식인데 최고차 함수 몇 따라와야 돼요? 1 따라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원래는 얘로 구했는데 A하고 B가 뭔지 모르니까 얘랑 얘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처리해볼까요? 마이너스 5란 얘기는 여기 상수가 뭐란 얘기? 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차의 개수가 나오려면 여기 1차에다가는 상수를 곱해야 되고요. 여기 상수에다가는 1차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요? 네, 여기. 이렇게 하면 이미 4가 나온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주어진 얘가 다시 써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룸을 전개하면 A, B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별로죠? 똑같은데 차라리 통째로 하면 안 돼요. 형태가 똑같다고요? 4x가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x제곱 붙여가지고 통째로 하는 것이 괜찮아요. 다시 알려주세요. 그 마이너스 x제곱이 붙으면 마이너스로 바꿨을 때 아래식이 나오니까 앞에다가 x제곱으로 바꿔서 똑같은 식이 나오면 인수는 되니까 무슨 말인지 파악했어요. 보세요. 머리가 좋은 케이스예요. 머리가 좋은 케이스 뭐냐면 이걸 묶이니까 얘를 이걸로 묶어버리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묶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보니까 여기 얘가 보이니까 여기 얘가 보이니까 여기서 이 형태를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더하기 4x 마이너스 5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x제곱으로 바꿔버려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형태를 어거지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얘도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는 마이너스 4고 b는 5다 이렇게 풀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달라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뒤에가 저렇게 묶이면은 뒤가 어떻게 묶여요? 아니 그니까 아래 10대로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애가 A, B 생각 안 했을 때 저 형태로 그대로 나와야죠. 그냥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가 네, 저식이 인수니까 네 이것이 인수니까 앞에가 이렇게 묶였, 이 뒤가 묶였으면 앞에도 똑같이 묶여야 될 거예요. 그럼 앞에가 자동으로 X제곱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주어진 얘가 x제곱으로 묶여서 B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가 나와요. 원래 마이너스 X제곱은 없었던 거니까. 그 마이너스 x제곱 없었던 걸 여기다 더하기 x제곱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묶어버리면 여기에 더하기 1까지 따라와서 네, 그쵸?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뭐가 되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럼 B가 4거든요. 그쵸?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빡세죠? 선생님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느낌을 별로 잘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왜냐면 얘는 이 형태가 똑같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형태 다르면은 빡세겠죠. 그래서 그래요. 굉장한 풀이지만 이쪽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가 똑같은 형태가 아니면 빡세니까. 자, 요놈이 695번이었고요. 그 다음이 오메가입니다, 여러분들. 개 못해요? 자, 얘들아, 오늘 과제 좀 수정할게요. 오메가까지 그냥 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짝수번 말고. 719번까지. 원래는 저기 758번까지 짝수번이었는데 그냥 719번까지 다 풀어오죠. 719번까지. 아니 여기 나요. 아니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연립방정식 개념 또 나가고 부정방정식 개념 또 나가야 되는데 혼자 지금 정리할 시간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그럼 계속 나머지 한 시간 수업만 하면 끝나요. 그것보다는 오메가까지 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약간 효율충이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메가까지 과제 수정할게요 여러분들. 719번까지 다 풀어오는 거예요. 얘들아 과제 719번까지 다 풀어오는 겁니다. 접어보세요. 719번까지 다 풀어오는 거예요. 와 진짜 재밌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오메가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오메가라는 놈을 가지고 성질을 다 끄집어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천천히 끄집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끄집어낼 줄 아시면 돼요. 외워서 쓰지 마세요 절대로. 끄집어내는 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 없냐고요? 오메가 좋아요. 네 얘들아 8분 쉬었다 합시다. 9시 18분까지 쉽시다. 9시 18분까지. 자 보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오메가의 표현입니다. 오메가의 표현. 자,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오메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요놈의 근이라고 표현되면 여러분들은 얘가 오메가구나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약속 요놈의 근을 특징이 굉장히 많아서 오메가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 또 이렇게만 나오냐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x세제곱은 1 이놈의 헉은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따라오세요. 얘들아 필기 괜찮아요? 그냥 친구만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왜 똑같은지를 보면 고차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인수분해.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을 옆으로 넘겨버리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놈의 근은 얘가 0이 되는 게 근이거나 이게 0이 되는 게 근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무슨 근이에요? 허근. 그러니까 얘는 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은 이 형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세요. 선생님 문제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얘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놈의 헉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보면 여러분들이 1번, 2번은 오메가 하는데 이거 보고 오메가 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요놈의 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 돼요. 이걸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네요.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얘가 실근이죠. 요거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의 표현은 사실 1번,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놈의 허근은 오메가가 된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런 형태로도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 자, 이렇게도 나와요. 우리가 이놈의 근 자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쟤를 그냥 구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놈의 근의 공식을 가지고 구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놈의 근을 구해주시면 근의 공식 씁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를 해버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i 이거 본 순간 나 오메가구나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놈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어떤 놈 z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오메가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z가 오메가입니다. z 봐도 오메가예요. 자, 왜냐면 합과 곱을 줬죠? 그럼 합하고 곱을 주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2차 방정식 세우면 이렇게 따라와서 이놈의 두 근이 뭐라고요? z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 순간 아, 얘도 오메가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문제에서 z를 제곱한 거랑 z바랑 똑같대요. 이렇게 또는 z바를 제곱한 거랑 z랑 똑같대요. 이 말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바를 붙이면 그냥 얘가 되거든요. 이해될까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메가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보여줄게요. z제곱이랑 z바가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z를 내가 a 더하기 b이라고 잡아주시면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 bi 이렇게 따라올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이 둘이 지금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거 넘겨서 b로 묶어버리면 2a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z는 허수라고 줬다고 합시다. 허수. 그럼 이 z가 허수란 얘기는 여기는 이 b가 여기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a는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쏙 대입해주시면 이제 피해값이 나올 것 같아요.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b제곱은 a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얘가 4분의 3이 나와요. 즉 b는 뺄과 2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z제곱하고 z바가 똑같은 놈을 열심히 정리해서 구했더니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고
B가 뭐가 나왔다? 뿔마 2분의 루트 3이 나왔다. 이렇게. 얘가 의미하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오메가구나라고 읽을 수 있다면 일단 오메가의 표현은 마스터한 거예요. 처음 보죠. 여러분들 이 정도 맞죠? 근데 시험에 저렇게만 나오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는 얘가 의미하는 건 ZA 더하기 BR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Z가 얘구나 이렇게 구한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고인물, 썩은 물은 이거 보는 순간 오메가구나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놈에 대해서 이걸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푸는 거 보세요. 누군가는 이게 객관식된 마지막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Z를 구해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제곱하고 더하고 1 더해서 답 내요. 답 나오겠죠? 한 5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고인물은 보자마자 뭐다? 오메가다. 근데 오메가는 뭐다? 이놈의 극이다. 그럼 여기다 오메가 대입하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답은 뭐다? 0이다. 30초 만에 푸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안 되나요? 안 되면 영상 돌려보세요. 아시겠나요? 얘가 일단 오메가의 표현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찍으세요. 오메가의 표현 보내주세요. 너무 잘했어. 근데 왜 이렇게 금방이 작아 보이지? 잠깐만. 저도 수평이라고 찾아봤어. 기다려. 얘가 오메가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지웁니다. 자, 지울 건데 지금 여기는 이 왼쪽은 남겨놓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오메가의 성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연습하실 거예요. 오메가의 성질. 자, 보세요. 여기부터 천천히 갈게요. 요놈의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지금 쓰거든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요놈의 근을 오메가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x세제곱은 1. 요놈의 평은 또한 오메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 오메가라는 건 마찬가지로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이 오메가라는 놈은 허근이다. 허근이기 때문에 혈내근을 의심하시면 개수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나머지 근은 오메가 바가 따라온다, 혈내근이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근의 곱은 뭐다? 1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놈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로 바꿔버릴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라는 놈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로 바꿔버릴 수 있죠. 오메가의 특징이 뭐냐면 오메가를 제곱하면은 오메가 바랑 똑같다. 얘가 오메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걸 외워버리면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가 여기에 보이죠? 그쵸? 오메가의 성질 속에 오메가의 저 표현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메가의 성질을 끄집어내는 방법들을 꼭 직접 시험 풀 때도 쪼라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도 쪼라를 끄집어내시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아, 이 문제 오메가네. 오케이, 오메가는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더 나아가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다. 이렇게까지 써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외에 조금 추가적인 자질구레한 것들 한번 얘기하면 오메가가 근이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근이니까 당연히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오메가 바를 대입한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고요. 오메가 바를 대입한 이것도 당연히 1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똑같이 끄집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얘가 오메가의 성질 끝이에요,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는 약간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 i라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i. 그럼 i는 4개씩 묶으면 뭐가 되죠? 0이 됐어요. i의 주기는 4였습니다. 오메가는요, 오메가의 주기는 3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특징이 하면 i는 4제곱하면 1이었어요. 근데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이라는 걸 오메가 세제곱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이 0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는 3개씩 묶어버리면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하고 비슷하게 오메가는 요놈의 주기는 3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얘를 3개씩 묶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몇 개다? 100개다. 근데 100개를 앞에서부터 3개씩 묶나 중간에서부터 3개씩 묶나 뒤에서부터 3개씩 묶나 무조건 똑같이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3개씩 묶으면 한 개가 남을 텐데 그 한 개가 굳이 앞에 있는 걸 남기지 말고 맨 뒤에 있는 걸 남기겠다. 그럼 답은 뭐가 된다? 답은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i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똑같이 오메가도 비슷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i의 주기는 4, 4개씩 묶으면 0이 된다. 오메가의 주기는 3, 3개씩 묶으면 0이 된다. 됐습니까? 오메가의 성질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게 오메가의 전부예요.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만 푸시면 돼요. 오메가를 못 푼, 선생님 오메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은 사실 잘 이해 못해요. 그냥 저거 왔다 갔다만 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보여줄게요. 알겠나요? 일단 필기 또는 사진. 지금 오메가의 성질입니다. 끄집어낼 줄 아셔야 돼요. 줘도 될까요? 자, 집니다. 그럼 선생님 더 이해 못하는 거야. 선생님 저 오메가는 이제 하겠는데 그 오메가 비슷한 놈 있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더 이해 못해요. 자, 얘가 오메가 친구거든요. 좀 전에 저희가 더하기일 때가 오메가였어요. 근데 이렇게도 시험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도 똑같이 성질을 쭈르륵 한번 끄집어낼 거예요. 봅시다. 일단 이놈의 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하면 얘가 뭐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놈의 허근과 똑같다라고 먼저 보이셔야 돼요. 이유는 주어진 얘를 내가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놈의 허근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근데 허근은 얘가 허근이니까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놈의 특징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볼게요. 첫 번째,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근이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 다음 오메가라는 건 대입하면 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럼 이놈의 한 근이 얘인데 주어진 얘가 허근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 혈내근을 갖는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부근이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세 번째 부근의 합은 1이 나오고요. 두근의 곱은 1이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서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오나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반가 같나요?
아니죠. 뭐랑 뭐가 같아요?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특징은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같다. 똑같이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왔다 갔다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이 오메가 요 놈은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끄집어내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오메가만 열심히 공부하고 요거는 오메가 공부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오메가 문제 풀 텐데 구멍 다 차 있는 거 있죠? 그럼 문제 볼게요. 자, 703번, 704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03번, 704번.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주어진 놈의 허분을 오메가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그는 대입하면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다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허분은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따라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넣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놈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이 때문에 두 근의 합.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1이라는 것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때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의 특징은 제곱하면 컬이랑 똑같다라는 거 여기까지 네 번째 정리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를 오메가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얘를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오메가 제곱이라 쓰고요. 여기를 오메가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할 게 아니라 주어진 얘를 무조건 이 형태를 가지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1이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죠. 바꿔주세요. 자,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바꿔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써놓기만 하면 무조건 여기서 바꾸기만 하면 다 답이 나오는 게 오메가예요. 절대 저기 이거 외에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자, 얘는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냥 오메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볼까요? 오메가의 실수가 어떻게 하냐면 실수하는 분모가 허수니까 분모를 허수가 아니게끔 실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모 문제에 뭘 곱하면 될까요?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돼요. 왜? 오메가 세제곱이 뭡니까? 1이니까. 그래서 분모 문제에 오메가 제곱을 곱해버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냐면 얘가 1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답은 얘야. 근데 문제 답은 얘래. 찾아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오메가의 문제 끝이라고 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 이거 갑니다. 1 더하기 오메가를 10제곱한다? 말도 안 돼요. 그럼 1 더하기 오메가를 바꾸는 거예요. 1 더하기 오메가를 뭐로 바꿀래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세요. 자, 1 더하기 오메가 바를 뭐로 바꿀까요? 1 더하기 오메가 바 여기에 있네요. 이거 넘어가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바꾸세요. 여기. 그럼 결론은 오메가의 2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제곱이에요.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 1이니까 이거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가 오메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오메가 또 요번에 또 뭐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거냐면 끄집어내시고 요걸 가지고 그냥 비교만 해가지고 답을 낸다. 이게 오메가의 전부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렵다면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끄집어내는 것만 제발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따라오니까 이거 오메가 끝. 704번 똑같이 하면 되고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708번 잠깐 볼까요? 708번 저거 뭐예요? 저거 오메가인가요? 오메가 짝인가요? 오메가의 오메가 짝이에요. 오메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헷갈리면 써놓으세요. 요놈의 근일까 요놈의 근일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럼 요놈의 근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근의 모식을 쓰면. 근데 이놈의 근을 구하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어버려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얘는 오메가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오메가인지 오메가 짝인지는 써놓고 비교하시는 게 더 좋아요. 써놓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08번은 오메가 맞습니다. 다 오메가네. 709번도 오메가고 710번도 오메가고 711번도 오메가고요. 그러네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719번 한번 해볼까요? 719번. 719번. 오늘 마지막 문제. 풀었어요? 지쳤어요? 저도요. 분수 형태를 써줄 거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마찬가지로 끄집어낼 거 다 끄집어내보면 요놈의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여기다 끄집어내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 뭘 곱하고 싶어요? x 더하기 1을 곱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놈의 근도 얘인 건 맞으니까 이놈을 전개하면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서 여기다가 대입한 두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에다 끄집어낼 거예요. 세 번째, 요놈의 한 끈이 오메가인데 얘가 한 끈이니까 나머지 한 끈은 오메가 바다.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세 번째. 맞습니까? 자, 네 번째.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붙이고요. 여기에서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다. 이 둘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똑같아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반은 똑같다. 이게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그냥 추가로 얘기하면 분수 형태까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요 놈을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그럼 여기 양쪽 오메가로 넣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뭐 나와요? 1이 나온다. 이렇게 조금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될까요? 분수 형태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주어진 얘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뭐예요? 넘긴가? 오메가죠? 맞나요? 얘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오메가를 나눠서 이걸 바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답을 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이에요. 이거 1입니다. 맞나요? 이거 어떻게 구하래요? 통분하세요.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오네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뭐예요? 아닌데요? 오면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1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뭐예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올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겠네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집중하시면 되는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여기서 구한 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놈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규칙 찾아서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오메가 친구의 주기는 뭘까요? 주기는 거듭 제곱했을 때 똑같아지는 놈들을 주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주기가 3이라는 얘기는 오메가랑 오메가의 4제곱이 지금 같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을까요? 사라져. 오메가 세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주기는 거듭 제곱해서 1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주기 뭘까요? 6이에요. 6이에요. 그래서 저 오메가 친구라는 놈은 6으로 남은 나머지가 1인 것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오메가가 나오는 A인 거예요. 왜? 오메가의 6제곱이 1이니까. 6으로 남은 나머지가 이 놈들은 모두가 다 오메가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오메가의 6제곱이 1이니까.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6개씩 거듭 제곱을 더했다 라고 한다는데 0이 나오진 않아요. 그거 얘기는 아닙니다. 거듭 제곱의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주기는 6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놈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6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친구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은 놈들은 다 똑같은 답이 나오겠구나. 잠깐만. 불안해요. 퀴즈 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놈의 근에 대해서 오메가 4제곱이랑 오메가의 n제곱이 똑같은 벨기아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기가 4죠.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이다? 6이다. 그럼 얘는 뭐 해야 된다? 6으로 나온 나머지가 4이랑 따라오니까 6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로 푸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K는 0이면 0부터 합시다. K는 0이면 4니까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돼요? 벨기아니까 16까지 됩니다. 그래서 17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삐질까요? 여기까지가 뭔가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래. 고생했습니다.